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퇴. 이 단어 생각하면 뭐랄까 기대 반, 걱정 반. 그렇죠? 특히 매달 생활비는 괜찮을까, 모아둔 돈으로 충분할까 이런 고민들, 이게 단순히 목돈 얼마 모았다 이런 거랑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 들어본 주제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은퇴할 때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요, 매달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 이거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마치 건물주처럼 매달 월세가 딱딱 들어오는 그런 현금 흐름, 이걸 만들 수는 없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가지 접근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월배당 미국 주식을 활용하는 전략인데요. 맞아요. 예전에는 은퇴 준비하면 얼마 모으자, 이 목표 금액에 다들 집중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게 다가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어떻게 매달 꾸준히 돈이 들어오게 할까, 이 현금 흐름, 이게 정말 중요해진 것 같아요. 저희가 본 자료들에서도 다 이 부분을 강조하더라고요. 사실 매달 돈 들어온다는 게 심리적으로 엄청난 안정감을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은퇴 설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예요. 자산의 그 규모 자체보다는 흐름,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몇십억 자산가라고 해도 당장 이번 달 쓸 돈이 부족해서 그 자산을 막 급하게 팔아야 한다면 글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의 핵심은 은퇴하고 나서도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어떻게 하면 현금이 계속 흘러나오게 할 수 있을까? 이 구조를 만드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이 월배당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라는 거군요. 매달 배당 주는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진짜 월세 받듯이 현금 흐름을 만든다. 와, 이거 진짜 혹하는데요? 네, 그렇죠. 개념 자체는 아주 매력적입니다. 매달 예측 가능한 수입이 생긴다는 건 은퇴 생활의 그 불안감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이 월세 같은 배당금이 진짜 월세하고는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는 점이죠. 다른가요? 네. 건물은 실물이잖아요. 근데 주식 포트폴리오는 아시다시피 시장 상황 따라서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또 배당금 자체가 영원히 무조건 나온다고 보장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 점이 중요하겠네요. 월세라는 말이 확 와닿긴 하는데 이게 실제 부동산 월세랑은 다른 위험이 있다는 거군요. 그럼 이 월배당 미국 주식,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왜 굳이 미국 주식이고 월배당이 뭐 특별한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요. 미국 주식시장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매달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꽤 많습니다. 그래서 월배당을 하는 경우가 흔하죠. 아하. 물론 모든 미국 주식이 다 매달 배당하는 건 아니고요. 분기 배당이 여전히 많긴 한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기에 좀 더 유리한 선택지가 미국 시장에 더 많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선택지가 더 넓다는 거네요. 매달 돈이 들어오면 생활비 계획 세우기도 훨씬 편할 것 같은데요. 분기마다 한 번씩 목돈 들어오는 것보다는 매달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게 마음도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월배당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짜면 대략 어느 정도 수익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시장 따라 다르겠지만요. 자료들에서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그 수익률을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정말 조심스러운데요. 워낙 투자 대상이나 시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달라서요. 다만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이거예요. 월배당률이 높다고 제시하는 주식들 있죠. 이런 건 그만큼 위험도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 10% 넘게 배당 준다 이런 주식도 있긴 한데 이런 경우는 보통 사업 구조가 좀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배당금이 깎일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많았어요. 반면에 수십 년 동안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온 그런 우량 기업들, 배당 귀족주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기업들은 배당률 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낮을 수 있어도 안정성 면에서는 훨씬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그 배당률 숫자만 보고 혹할 게 아니라 그 배당이 진짜 계속 나올 수 있는지, 또 기업 재무 상태는 튼튼한지 이런 걸 꼼꼼히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 이 원칙은 어디든 통하는 거네요. 그렇죠? 높은 배당률보다는 안정적이면서 꾸준히 나오는 현금 흐름,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월배당 전략이 결국 추구하는 건 그거네요. 일 안 해도 들어오는 돈, 즉 패시브 인컴, 이걸 만드는 시스템 구축. 은퇴 후에 그냥 아껴 써야 하는 용돈 이게 아니라 정말 생활이 될 만한 월급 같은 돈을 받는 시스템 말이죠.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그림일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 패시브 인컴 구축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이 월배당 주식 투자는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일해서 버는 돈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매달 소득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 답 중에 하나로 이제 주목받는 거고요.
물론 이게 유일한 답이라거나 모두에게 최고의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건 은퇴 후에 내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어떤 소득 파이프라인들을 만들어야 할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 중 하나로서 이 월배당 주식의 가능성은 뭔지, 또 한계는 뭔지 이걸 분석해 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가능성과 한계. 네, 이 부분이 핵심이겠네요. 매달 돈이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건 진짜 매력적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위험 요인도 있을 거란 말이죠.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었나요? 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시장 변동성 위험입니다. 이게 어쨌든 주식이니까요. 시장 상황에 따라 주가가 오르내리고 당연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배당금은 잘 들어와도 주가가 팍 떨어지면 전체 자산은 줄어들 수 있는 거니까요. 둘째는 배당금 삭감 또는 중단 위험, 이것도 중요해요. 아, 네, 기업 사정이 안 좋아지면 배당금을 줄이거나 아예 안 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영원히 보장되는 월세는 아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네. 기업이 어려우면 배당부터 줄일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환율 변동 위험입니다. 이게 미국 주식이잖아요. 아, 맞다. 네, 달러로 배당금 받고 나중에 팔 때도 달러로 받는데 이걸 원화로 바꿀 때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지죠.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수익률에 꽤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환해지 같은 걸 언급하기도 하던데 이것도 또 추가 비용에 들거나 좀 복잡해질 수 있고요. 환율 문제도 있군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는 인플레이션 위험이에요. 물가 상승 위험이죠. 매달 받는 배당금 액수가 딱 정해져 있다면 시간이 지나서 물가가 오르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지금 받는 1,000만 원이랑 10년 뒤 1,000만 원은 가치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석에서는 단순히 지금 당장 배당률 높은 주식보다는 장기적으로 배당금을 계속 늘려온 기업들, 배당 성장주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아, 배당 성장주? 네.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면서 현금 흐름의 실질 가치를 지키려는 거죠. 와, 들어보니까 시장 변동성, 배당 삭감, 환율,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고려할 게 정말 많네요. 단순히 매달 돈 나온다 이거 하나만 보고 덥석 물면 안 되겠어요. 근데 또 세금 문제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세금 중요하죠. 미국 주식 배당금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세금을 떼어 15% 원천 징수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발행 이자나 배당 소득이랑 합쳐서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복잡하네요. 네. 물론 이건 개인마다 전체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니까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하긴 한데요. 어쨌든 세금까지 떼고 나면 실제로 받는 돈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것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매력적인 아이디어는 맞는데 그 뒤에 숨어있는 위험들, 복잡한 부분, 세금까지 충분히 다 이해하고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결국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 말이 여기서도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을 다 종합해보면요. 월배당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는 은퇴 후에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분명히 하나의 도구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성공적으로 잘 만들고 운영하려면 개별 주식이나 시장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해야 하고 분산 투자 원칙도 잘 지켜야 하고요. 또 무엇보다 내가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내 재무 목표는 뭔지 이걸 명확히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자료에서 강조하는 게 이 전략 하나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 아니면 다른 투자 자산들하고 같이 여러 개의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훨씬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은퇴 준비의 어떤 새로운 흐름이죠. 현금 흐름의 중요성.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또 그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 월배당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아이디어를 좀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돈이 들어온다는 그 매력적인 모습 뒤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 또 위험 요인들까지 짚어봤는데요. 네, 이번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넓게 얻어가야 할 생각은 아마 이걸 겁니다. 은퇴 준비라는 게 이제 단순히 얼마 모을까? 이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설계할 수 있을까? 이 문제로 점점 더 발전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월배당 주식이든 부동산 월세든 연금이든 뭐든 간에요. 중요한 건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상황, 또 목표, 그리고 위험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여기에 딱 맞는 최적의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자체일 겁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그 고민의 시작에 좀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